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 전지 이 기업 9월 주도주 됩니다. 지금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현재 반토막난 기업입니다. 어떤 2차 전지 기업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 전지 이 기업 9월 주도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캐즘을 어떻게 탈출하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즘이 뭐냐면 2차 전지가 한번 크게 성장했다가 둔화가 됐다가 다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둔화된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구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구를 하나하나 보면은 전기차 가격 하락과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달러 가치가 높으면 수출을 할 때 이득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10대 팔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남긴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판매량이 줄었어. 한 7대밖에 못 팔아. 근데 달러 가치가 높아가지고 수출하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나은 겁니까? 당연히 같은 돈이니까 뭐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환율에 의해서 수익성이 잠깐 높게 평가가 된 거지 항상 환율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달러 가치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어쨌든 열 대 파는 게 질적인 성장,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더라도 질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라는 거고 올 상반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영업이익 총합이 지난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이 수요가 좀 둔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판매 가격이나 이익이 줄었다 볼 수 있겠죠. 전기차 한 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평균 원자재 비용은 올 상반기에 6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4년 상반기에. 근데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난해 상반기, 그러니까 23년 상반기에는 1674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655달러 들어가는데 1년 전에는 1674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이냐 이게 정상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적어도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독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실제로 1674달러가 정상은 아니다.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너무 과하게 고점을 찍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 가격이 갈수록 저렴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주요 메탈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요 메탈 가격이 확 뛰었다가 지금 확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가격은 여기 있을 때 가격이고 현재 이 가격은 여기 있을 때 가격이니까 이 어딘가에 이 적정 가격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메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당연히 수요를 자극할 요소라는 거죠. 과거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기차의 성능을 보십니까? 가격을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모두가 가격을 본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실 우리가 성능 좋다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 그 환경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중국입니다. 상하이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 울링이 출시한 빙고 EV라는 전기차입니다. 약 1,07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원래 일반 가솔린보다 비쌉니다. 근데 1,000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온 거죠. BYD는 약 1,300만 원 전기차 모델을 내놨고 지리 자동차는 약 1,500만 원의 새 전기차 모델 지오미 싱이안 EV를 출시할 전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1,000만 원대 저렴한 전기차를 발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전부 활용하면 한 2,300만 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얘기했던 1,000만 원대 전기차는 아니지만 상당히 저렴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가솔린 모델인 캐스퍼 인스퍼레이션과의 가격 차가 해봤자 한 500만 원 차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길게 탄다고 했을 때 이 전기 충전하는 가격이랑 비용이랑 그 다음에 휘발유를 충전하는 비용이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게 그거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가격대가 이제 맞으러 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한 기본인 아까 얘기한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메탈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화했죠. 그래서 0.25%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입니다. 여기서 0.5 할 확률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일단 0.25는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 대해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풀리지 않겠냐라는 전망이죠. 전체적으로 금리가 다 같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부터 자동차 할부 금리가 하락하며 전기차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100% 현금으로 주고 삽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리스하거나 아니면은 할부하거나 우리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에 민감해지는 거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샀는데 그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냐? 이게 부담되면은 올해 바꿀 거 내년, 내년 바꿀 거 다음 연도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야, 우리 금리 좀 내려가면 사자. 금리 좀 떨어지면 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면 슬슬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즘 국면이라지만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연 20% 수준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둔화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중이라는 거죠. 이게 각도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반격의 타이밍이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망을 하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이젠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캐즘을 돌파할 만한 상황인데 그럼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좀 기대할 만한 이 전기차 안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슈가 있느냐라고 본다 한다면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본격화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트럭 그냥 뭐 맛만 봤다면 이제 2025년부터는 본격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입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4680 셀 제조팀은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5천만 번째 4680 원통형 배터리 셀을 생산했습니다. 셀이 뭐예요?
배터리가 아닙니다. 이 셀을 모아서 배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누적 생산량 2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에 1일 약 12만 5천 개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셀을 열심히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셀을 열심히 생산하는 이유가 뭐냐? 자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함이죠. 만들어서 뭐 하려고? 테슬라는 2025년부터 4680 배터리 탑재 사이버 트럭을 연 25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연 25만 대를 생산하려면 셀이 몇 개나 필요할까요? 사이버 트럭 한 대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는 약 1250개입니다. 그럼 이 배터리만 1250개면 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셀까지 계산해서 대략 테슬라가 만들 수 있는 배터리량이 얼마니? 확인해 보니까 연 3만 5천 대 이상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입니까? 25만 대 목표인데 1년에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넣을 수 있는 4680 배터리가 아무리 끌어와봤자 3만 5천 대. 그 뜻은 21만 5천 대는 다른 데서 배터리를 사오든가 아니면은 테슬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마법으로 배터리량을 늘려야 되는데 마법을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어딘가에서 21만 5천 대 수준의 배터리량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냐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네, 흔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동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창 공장의 생산 규모는 9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셀 규모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원통형 배터리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 전기차 12만 대 분량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아까 3만 5천 대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영끌해가지고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12만 대를 넣으면은 또 12만 5천, 그 15만 5천까지 되네요. 그럼 아까 25만이니까 그럼 10만 대는 뭐예요? 또 다른 데서 가져와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LG 엔솔도 보다 12만 대 정도는 가능하다. 테슬라의 거의 약 4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나소닉이 원래 텍사스 공장에서 올해 4월쯤 4680 증설 물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게 미뤄졌죠. 9월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 충분히 이번에 오창 공장에서 양산을 하고 그 노하우를 익힌 다음에 2025년 말부터 내년에 또 애리조나에 원투형 배터리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완공의 공장에 오창 공장의 기술력을 또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창 공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체 생산량이 예상을 밑돌며 급하게 필요한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일단 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했지만 LG 엔솔에 쏠린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쳐낼 수 있는 물량이 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쳐내야 돼요? 또 누굴 불러야겠죠. 또 만들 수 있는 사람 했더니 파나소닉이 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차세대 배터리 4680 제품의 양산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도 이제 납품할 준비를 한 거죠. 테슬라는 미국의 자사 공장에서 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파나소닉 등 협력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개수를 채우자는 거죠. 그래서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양산 기술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등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종 평가가 끝나는 대로 즉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 끝나진 않았고 평가 잘 되면은 그때 납품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테슬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마법처럼 생산이 안 됩니까? 생산량만 그럼 좀 빠르게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직접 하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왜? 이게 배터리라는 게 순간 기술력 어디서 따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제육볶음 레시피처럼 뭐 고기를 볶고 어떻게 하고 뭐 참기름 2숟갈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배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테슬라 4680 배터리 생산량이 적은 이유입니다. 왜 지금 쎄 빠지게 해봤자 35,000개밖에 안 나오냐? 테슬라 4680 배터리가 주춤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난제와 전기차 캐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막 미친 듯이 팔렸으면 어떻게든 때려 박았을 텐데 뭐 그렇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지금 엄청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거죠. 4680은 기존의 2170보다 크기가 크고 구조도 달라 생산 난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거죠. 크기도 많고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많고 더 안전해야 되고 하는데 그 난이도가 쉽진 않겠죠. 더 어려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안에 4680 배터리의 성능과 비용의 획기적인 개선을 강조했다라고 했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배터리 만드는 거 포기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사오는 게 훨씬 낫고 사오는 게 덜 손해보지. 지금 내 돈 갖다 부어가지고 적자 내고 지금 배터리 만드는데 결과도 없고 뭐하러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네가 들어가는 비용과 성능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라. 못 뽑아내면은 그때 가서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양품의 생산 비율,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수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몇 개냐? 10개 중에. 10개 중에 6개면 60%인 거고 7개면 70%인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 듣기 얘기가 나오기로는 한 20에서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8개, 7개는 갖다 버리고 2개, 3개만 정상품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너무 낮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노하우와 경력이 필요한 겁니다. 대량 생산에 따른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할 수 있는데 수율이 높아야 목표만큼 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급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나소닉이나 LG 엔소를 일단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GM도 원통형에 좀 집중 중이고요. 삼성 SDI와 GM이 인디애나주에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합의를 했는데 초기 생산 규모는 27기가와트시로 전기차 연 35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캐즈민이 뭐니 하지만 같이 지금 짓기로 발표를 한 거고 여기에서보다 46파이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GM도 사실 원통형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해 왔으나 삼성 SDI 덕분에 원통형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M도 원통형에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테슬라가 당장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원통형에 대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직접적으로 수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어디냐면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이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2021년 당시 자회사였던 MKC를 흡수합병하며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캔 사업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 옆에 캔 있죠.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4680 원통형 배터리 캔까지 개발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냥 공급이 아니죠. 독점 공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가 다 넣는다고 보면 돼요. 몇만 대? 12만 대. 적은 물량이 아니죠. 글로벌 완성차 업계 BMW나 볼보, GM도 아까 얘기한 대로 원통형 배터리에 긍정적인 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상용화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아, 충분히 기대감이 있구나. 사실 독점 공급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주고요. 2차 전지가 밀릴 때 좀 같이 하락하고 밀렸었습니다. 최근에 시장 빠질 때도 밀렸는데 지금 구간 저는 상당히 분할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9월은 시장이 흔들려요. 아직 올해 끝났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동원 시스템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충분히 눌림목이 많이 나온 상태고 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 반등 상승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슬라에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원토형 배터리 캔 독점 공급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은 대략 12만 대 분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얘기한 게 뭐 있냐면은 아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모두 무료니까요. 꼭 적을 데도 없어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혹시 비만 치료제랑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누르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100% 무료니까요. 꼭 자료집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3일, 10일, 11일, 1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